자,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또 문재인 후보를 곤혹스럽게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보 관련해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른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관련 논란입니다. 자, 관련해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이 들통이 날까 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일에게 물어본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저에게 거짓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 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에서 역시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어제요, 이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논란 관련해서 어제 새롭게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제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이 당시 청와대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당시 메모를 공개했는데 핵심은 뭡니까? 고 의원님이 일단 설명을 좀 쉽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에서 대부분을 이제 다른 후보들이 썼거든요. 또 뉴스에도 나오고 뭐 토론 기타 뭐 토크쇼에도 많이 나와서 잘 아실 텐데 두 가지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유엔 인권 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다 물어보고 했다. 네. 이거 하나고요. 그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 또는 거짓말을 했다. 이거거든요. 네. 전혀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문건들이 나오고 네. 여러 증인들이 나오면서 네. 이 부분은 전혀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거, 조금 네. 아까 자료에 한번 나온 대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2의 NLL 사건이다. 네. 이런 거고요. 다시 돌아가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모든 얘기들을 현재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앞세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유엔 인권 결의안 기권이 있었던 2007년은 네. 남북 정상회담 직후고 또 남북 총리급 회담이 바로 14일부터 16일까지 있었고 네. 기타 여러 급의 남북 간 교류를 위한 대화를 위한 여러 모임과 회동과 준비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전부터도 사실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네. 기본적으로 네.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기보다는 기권의 입장을 유지를 해왔어요. 그것이 통일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다만 2006년도에만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그때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송민순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일 시절인데 네. 송민순 장관의 오랜 소신대로 그때 단 한 번 찬성으로 갑니다. 그 뒤로는 다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과정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을 기권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으로서 옳았다는 것이 또 다시 우리가 돌이켜봐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네. 일종의 말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3실장 시절에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이때 이 문제는 안보실장의 주관이었다라는 것이고 문 후보는 그 당시에 배석했던 비서실장이었고요.
어제 김경수 의원 말씀하셨는데 여러 문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메모들이 드러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옛날에 근무했던 거 다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것은 네. 노무현 정부는 이미 기권의 입장이었고 네. 송민순 장관은 이 문제를 찬성으로 정해놓고 이미 일본, 미국과 협의를 하고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소신도 있고 체면이 구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고 격렬한 언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 장관에 대한 일종의 배려 차원의 재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송 장관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네. 뭐 일부는 오늘 이제 다시 언론에 보도된 게 따르면 송 장관이 찬성 입장으로 북에 알아봤더니 괜찮더라. 청리 한번 물어보자라고 했을 만큼 복잡합니다. 여러 네. 논의가 있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실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서로 이 관계자들의 말이 지금 서로 엇갈립니다. 어제 문 후보 측이 이 입장을 내놨다고 해서 명쾌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언론들의 지금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김경수 의원이 메모를 공개했는데 이겁니다. 북한 2007년 당시 2007년 11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표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 관련해서 이미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게 사실이다. 즉 북한에 무슨 입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대통령 스스로 기권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어제 메모를 공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잘 들어보시고 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만약 북한의 기권 방침을 통보했다면 북한에서 고맙다는 답을 해와야 했는데 오히려 반발했다. 이 반발 근거는 며칠 전에 송민순 전 장관이 그 문건을 공개했죠.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한 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김 의원의 해명으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이게요, 핵심이 이거예요. 네. 지금 그 완전히 그 권력의 핵심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송민순 장관은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런 셈인 거잖아요. 그러면 고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내부 고발자요. 네. 그때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고영태 막 의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의인이 또 구속될 때는 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송민순 장관을 만약에 이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 참 의인이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송민순 장관은 뭐를 했냐면 메모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 메모. 더군다나 그 메모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얘기를 거기다 적었어요. 네.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바로 저 이런- 메모입니다. 네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거의 신빙성의 문제예요. 법정에 간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증거 능력은 있고요. 그다음에 증명력의 문제.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또 안종범 수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있을 때 다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아유 나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런다고 판사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그 메모를 믿습니다. 김영환 실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써놓은 그 수첩 다 보고 지금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민순 장관의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여지가 높단 말이에요.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 내부자 안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송민순 장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요거 하나 지금 짚어볼게요. 지금 엇갈리는 주장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쟁점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부분이요. 첫째, 북한의 통보한 성격이 뭐냐 놓고 문재인 후보 측과 송민순 전 장관의 입장이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뭐냐? 어제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대로 이미 2007년 11월 16일 날 기권 결정 후에 북한에 통보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재인 후보 측이고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 의사를 파악한 뒤에 11월 20일, 나흘 지난 11월 20일에 기권을 결정한 거다.
여기서 북한 의사를 파악한 건 찬성을 떠보는 그 입장을 전달했더니 반박하는 성명이 왔다 그랬죠. 그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먼저. 우선 정미경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고영태랑 비슷한 내부 고발자다. 이 말 맞겠습니까? 송민순 장관은요. 우리 당시의 국정의 외교안보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위치에 있는 장관이셨고요. 고영태는 최순실의 하수인이죠. 거기서 뭔가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했다 이런 비판은 있지만 그런 류의 고발자고 송 장관은 당시 청와대 그 핵심 라인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격론을 벌였던 당사자입니다. 의견이 다른 거였죠. 많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권 입장, 그다음에 송민순 외교장관은 찬성 입장. 이 부분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혔던 건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이 민감한 시기에 꺼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의아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의인이니 무슨 내부 고발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공작이라는 표현 제가 쓴 적은 없고요, 전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네. 그때 사실 뭐 여러 증언들이 나올 겁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네네. 앞으로 이번에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 증언들이 나올 것이고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민순 메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어제 발표된 메모도 있었고 앞으로 많은 메모들이 나올 겁니다. 네네. 거기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네. 사실 진실 공방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메모를 내놓고 당시의 증빙 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메모도 더군다나 그냥 일부 그냥 일반인 메모가 아니라 당신의 외교안보 비서관의 메모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도대체 어떤 성격의 통지문을 보냈느냐 이 부분은 이 논의의 진행 과정과 네. 당사자들이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확실한 것은요. 네. 11월 16일 날 이미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 대통령이 소위 정리를 했어요. 이번엔 기권으로 갑시다. 수도 없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까지도 또 송 장관은 계속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한테 호소를 했고 18일 날 다시 회의가 열려서 다시 기권을 결정했고 네. 그 뒤에 이루어졌다는 과정을 만일에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마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다른 당의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지금이라도 당시 기록물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통지문 관련해서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상대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어차피 못 볼 줄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건데 국회에 열려가지고 네. 대선의 한복판에서 네. 분명한 공개 자료 없이 네. 백날 토론을 한들 이런 식의 진실 공방 외에 국민께 뭘 드릴 수 있겠는가. 네. 네?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고도의 통치행위인 남북관계, 외교관계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는 분들이 들여다보고 한번 확인하는 그것은 해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째서요? 대한민국의 국시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인권 문제 이렇게 다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기반해서 모든 정권이 그 라인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보면 한 번 북한 핵실험 1차 핵실험 뒤에 딱 창성하고 4번 다 지금 기권 불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더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교통일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당시 외교부에서 유엔 대표부에 보낸 전문만 보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국민한테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북한에 지금 고통받는 우리 일반 주민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누가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런 공방으로 치닫기보다는 정말로 이 노선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외교 정책을 하는데 앞으로도 중요하게 참고돼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홍준표 후보의 뭐 대지훈 문제 얘기했으면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서 안 된다. 반드시 국민한테 좀 밝혀달라. 이것이 네. 저는 국민들이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님 보시기에도 문재인 후보 측의 어떤 태도가 이 사안을 그냥 좀 가볍게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그 송민순 전 장관죠 그 책을 굉장히 두껍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는데 아, 네.
그 중에서 이제 문 후보 부분은 뭐 잠깐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송민순 그 전 장관의 어떤 그 진정성이랄까, 그 자신이 어떤 이 강대국 외교 속에서 남북 관계를 긴장을 완화하기 시키는 그런 아주 고뇌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대한 그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 이렇게 반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진실을 알 수 없죠. 그리고 송민순 장관도 우리 의원들이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사드 문제가 굉장히 좀 장점일 때였습니다. 근데 본인 송 전 장관은 뭐 사드도 그건 반대되고 우리 국민의당 반대 당론이 옳다 뭐 이래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네. 뭐 처음부터 많이 나왔지만은 네. 문재인 후보의 그 해명이 처음부터 좀 일관성이 좀 없지 않느냐. 난 그래서 의혹을 좀 계속 불식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관성 있는 답을 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고 의원님, 네네. 네, 우리가 시계바늘을 그 당시로 돌려가 보면요, 그야말로 고뇌의 시기였어요. 인권 문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도 이거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네. 또 남북 간 대화 교류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메모를 보면 문재인 후보는 정무적으로 우리가 기권하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오히려 초기에 찬성 입장을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기권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네. 그것은 정말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어떻게 하면 평화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노력했던 그 당시에 또 현실을 볼 때 네. 최선의 나름대로 정무적 결정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문제도 송민순 문건 논란, 다시 말하면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도 이 TV 토론회에서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갈까요? 이 문제는 송민순 전 장관도 그냥 물러날 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 자존심에도 많이 상처를 입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기자들과 얘기해서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신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면 기권에 대한 답인지 아닌지는 5천만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명확한 한글로 써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진정성 내지는 당시의 기록의 꼼꼼함, 철저함을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송민순 장관이 그 내놓은 문건이요. 북으로부터 정리된 거예요. 네. 저도 봤는데 그거는 그 기권하기 전에 사실 그 문구로 보여져요.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듯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대처 방식인데 그거를 갖다가 송민순 장관을 무슨 제2의 부품 공작, 뭐 공작한다고, 조작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송민순 장관을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영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에서 고영태한테 뭐라 그랬어요. 고영태 혼자 막 조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저게 지금 말이 맞는 거야. 말이야 막걸리야.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가 대처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측근들은 찬성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송민순 장관한테는 지난번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반기문 총장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저 책 썼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손학규 선대위원이신가요? 뭐 만났다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묻고 싶어요. 네, 고 의원님 반론 짧게 듣고 다음 얘기 해볼게요. 네네. 네, 송 장관의 이런 유행 인권 결의안 관련 문제는 저희는 송 장관의 소신이라고 봅니다. 그건 송 장관이 그때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요. 대통령한테 호소문을 보낼 만큼 본인은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자서전에서 본인의 합리화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것의 시점이 지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등장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 하나 또 다시 그 반박이 이어진 이 시점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는 여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 북으로부터 온 통지문의 내용이 그것은 적어도 기권을 앞두고 기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온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당시에 그 초안 작성을 윤병세 장관이 하셨었고 그 뒤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통지문을 받아서 정리할 때 넘어가는 거는 우리 쪽의 입장을 14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던져보자.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야, 네. 그거 보고 기권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춰지면 네.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양측 또는 다른 관계자들의 추가 문건 공개나 주장이 나올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는 송민순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의 시절인데 네. 송민순 장관의 오랜 소신대로 그때 단 한 번 찬성으로 갑니다. 그 뒤로는 다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과정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을 기권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으로서 옳았다는 것이 또 다시 우리가 돌이켜봐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네. 일종의 말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3실장 시절에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이때 이 문제는 안보실장의 주관이었다라는 것이고 문 후보는 그 당시에 배석했던 비서실장이었고요. 어제 김경수 의원 말씀하셨는데 여러 문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메모들이 드러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옛날에 근무했던 거 다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것은 네. 노무현 정부는 이미 기권의 입장이었고 네. 송민순 장관은 이 문제를 찬성으로 정해놓고 이미 일본, 미국과 협의를 하고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소신도 있고 체면이 구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고 격렬한 언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 장관에 대한 일종의 배려 차원의 재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송 장관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네. 뭐 일부는 오늘 이제 다시 언론에 보도된 게 따르면 송 장관이 찬성 입장으로 북에 알아봤더니 괜찮더라. 청리 한번 물어보자라고 했을 만큼 복잡합니다. 여러 네. 논의가 있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실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서로 이 관계자들의 말이 지금 서로 엇갈립니다. 어제 문 후보 측이 이 입장을 내놨다고 해서 명쾌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언론들의 지금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김경수 의원이 메모를 공개했는데 이겁니다. 북한 2007년 당시 2007년 11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표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 관련해서 이미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게 사실이다. 즉 북한에 무슨 입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대통령 스스로 기권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어제 메모를 공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이 이런 말을 바꾸기 또는 거짓말을 했다. 이거거든요. 네. 전혀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문건들이 나오고 네. 여러 증인들이 나오면서 네. 이 부분은 전혀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거 조금 네. 아까 자료에 한번 나온 대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2의 NLL 사건이다. 네. 이런 거고요. 다시 돌아가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모든 얘기들을 현재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앞세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유엔 인권 결의안 기권이 있었던 2007년은 네. 남북 정상회담 직후고 또 남북 총리급 회담이 바로 14일부터 16일까지 있었고 네. 기타 여러 급의 남북 간 교류를 위한 대화를 위한 여러 모임과 회동과 준비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전부터도 사실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네. 기본적으로 네.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기보다는 기권의 입장을 유지를 해왔어요. 그것이 통일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다만 2006년도에만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그때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에서 역시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어제 이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논란 관련해서 어제 새롭게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제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이 당시 청와대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당시 메모를 공개했는데 핵심은 뭡니까? 고 의원님이 일단 설명을 좀 쉽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에서 대부분을 이제 다른 후보들이 썼거든요. 또 뉴스에도 나오고 뭐 토론 기타 뭐 토크쇼에도 많이 나와서 잘 아실 텐데 두 가지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유엔 인권 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다 물어보고 했다. 네. 이거 하나고요. 그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계속 자,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또 문재인 후보를 곤혹스럽게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보 관련해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른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관련 논란입니다. 자, 관련해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이 들통이 날까 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일에게 물어본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저에게 거짓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